제2장 헤겔의 강의실은 가득 찼고 그의 강의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1820년에 베를린은 유럽 지성의 중심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새로운 사상이 넘쳐났고 젊은 학생들은 철학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가장 큰 이름은 단연 게오르크 비렐름 프리드리히 헤겔이었습니다. 그의 강의가 있는 날이면 학생들은 새벽부터 자리를 맡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강의실은 언제나 가득 찼고 복도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무렵 쇼펜하우어도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한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헤겔과 같은 시간만은 피하십시오. 하지만 그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이 진실이라면 사람들은 결국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반면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들어왔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마저도 하나 둘 떠났습니다. 빈 의자만이 그의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젊은 철학자에게 그것은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린 것일까? 나는 철학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일까?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시간이 흐르며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반드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유행보다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당장의 박수보다 긴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당시에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주 천천히 그의 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헤겔의 철학은 당시 국가와 사회를 설명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욕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달랐습니다. 왜 인간은 원하는 것을 이루고도 행복하지 못한가? 왜 성공한 사람도 불안해하는가? 왜 부자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가난한 사람도 같은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 질문은 19세기 사람들보다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손안의 작은 휴대전화 하나로 전 세계를 봅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 사진을 올립니다. 누군가는 새집을 자랑합니다. 누군가는 성공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비교를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쇼펜하우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비교는 타인의 인생으로 자신의 행복을 재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는 남보다 앞서는 삶보다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는 삶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인생의 승부는 다른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실패는 그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커다란 선물도 남겼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유행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그리고 진실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박수를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긴 세월이 흐른 뒤에는 박수보다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크고 작은 평가 속에서 살아갑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쁘고 비난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루의 마지막에는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질문만 던져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 양심을 속이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는가? 그 질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세상에 박수가 없어도 여러분의 하루는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빈 강의실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빈 강의실에서 세상의 시선보다 자신의 신념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훗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비추는 철학이 되어 2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곁에서 조용히 말을 걸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